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2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북요구 일부 제재 해제는 제재 껍데기만 남기려 한 것이다. 중앙일보는 평화 경협만으로 비핵화 허들 못 넘는다. 동아일보는 북한 고철 폐기 대가로 제재 풀라 고집에선 고립과 궁핍뿐이다. 한국경신문은 비핵화 의지 있다는 북 김정은 하면 된다. 멸경신문은 비핵화 중재 역할 커진 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핵무기 목록 작성이나 신고를 통해 비핵화 노력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얻어야만 경제 제재도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미 2차 회담이 결렬됨에 따라서 보수 언론들이 노골적으로 선 북핵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지난 1년 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북한의 백기투항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스몰 딜이든 빅딜이든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것이지 어느 일방이 항복을 하고 그 대가로 무엇을 시혜적으로 주는 것, 그런 것은 협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왜 핵을 개발하게 되었는지, 또 핵을 폐기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지, 이런 객관적인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이 제대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굉장히 주관적으로 일방적으로 협상 당사자의 관계, 대등한 관계, 주권이라든가 체면이라든가 각각의 조건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어느 한편에 서서 다른 쪽을 압박하거나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다그치는 것은 협상을 위해서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협상을 결코 돕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협상을 결렬시키는 그런 의도를 가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사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북핵 협상 속 중국, 일본 대사 자리가 청와대 출신 경력 관리용인가 라면서 비판하고 있네요. 청와대 출신들을 중국, 일본 대사를 임명한 데 대한 비판입니다. 청와대 출신에서는 안 된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권력은 자기 사람을 요직에 앉히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자기와 노선이 같은 사람을 당연하게 요직에 앉히려고 하죠. 다만 그가 그 자리에 합당한 인사인가 아닌가, 정말 무능력한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자기 사람이란 이유로 인사를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인사가 합당한 인사인가 아닌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1차적이고, 그 다음 이제 자기 코드인가 아닌가, 그것도 하나의 평가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은 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역할을 수행할, 임무와 역할을 수행할 합당한 인사인가 아닌가, 그게 초점을 맞춰서 평가하고 또 필요하면 비판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치원 문제가 일단락이 됐죠. 동아일보는 한유총의 습관성 집단 휴업 위협 교육자 맞나,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매일경제신문도 한유총 아이들 볼모 집단 휴원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휴업이나 휴원은 안 된다라는 게 핵심 골자인데, 사실 이 논란의 아주 근본적인 핵심은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이 국가 의무를 정부가 국가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개인에게 사교육시장에 맡겨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을 계기로 어설프게 봉합할 것이 아니라 사립 유치원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법과 제도를 통해서 국공립화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1운동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100년 전 3.1운동이 뿌린 대한민국 기적의 씨앗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그해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선포한 임시헌장에 그대로 반영돼 대한민국의 청사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조선일보가 오랜만에 제대로 된 임시정부에 대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이승만 국부라는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주장들은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밀경신문은 3.1절 100주년에 두 쪽으로 갈라진 태극기 이 행사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정부가 추진한 3.1절 행사가 있고 소위 말해 태극기 부대가 또 별도의 행사를 한 것을 두 쪽으로 갈라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국가의 공식 행사와 민간인이나 특정 단체 행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국가가 행사할 때는 어떤 개인이나 다른 단체는 절대 어떤 행사도 할 수 없다 이런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죠. 모두가 국가의 획일적인 행사에만 참여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와 태극기부대는 태생적으로 차이도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인정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을 억지로 하나로 맞추려고 하는 것은 독재가 되거나 전체주의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기념사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3.1절 100년 기념사의 대북 제재 해제 친일 빨갱이론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나라와 국민은 21세기에서 글로벌 경쟁 중인데 대통령은 8, 9, 10년 전 친일 빨갱이 타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네요. 중앙일보는 3.1절 대통령 기념사에 빨갱이가 왜 나오나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3.1절 기념사에서 불필요한 언급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8, 9, 10년 전에 그 빨갱이 타령이 아니라 지금도 극우 보수 세력들이 툭하면 진보적이거나 좌파 진영 인사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이데올로기적으로 몰고 공세를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8, 90년 전에는 좌익이라고 불렸죠. 그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빨갱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좌파 우파 어느 나라에서나 비동용되는 좌파라는 단어가 이제 일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이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빨갱이라고 주장하고 그런 목청을 높이고 다니는 일부의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국가가 법으로 제재하는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어떤 상식이라든가 사회 여론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될 것이다. 천박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나 집단들은 상식을 가진 다수 대중들에 의해서 정리되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수익률보다 경영 간섭, 국민연금의 최악 운용 성적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난해 최악 운용 실적을 기록했는데 연간 마이너스 0.92%의 수익률을 기록해가지고 국민 노후자금의 5조 9천억 원에 잠정적으로 통계인데요. 약 6조 원에 관한 손실을 입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 상황이나 투자 여건 등에 따라서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죠. 그동안은 굉장히 이익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마이너스를 이제 실현했는데 문제는 국민연기금을 수익성에 기대서 연기금을 운용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연기금은 수익성이 아니라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연기금을 이렇게 수백조 원씩 쌓아두고
정부 예산보다 더 많은 말이죠. 1년 정부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쌓아두고 노후복지를 해결하는 방식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이런 방식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국민연금복지라고 한다면 뭐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만 매년 국내 총생산에서 조세 부담률을 높여서 국가가 일정 부분을 책임지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만 이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라든가 국민연금을 왜뭐 수익성으로 인한 어떤 그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제 관련 산업경제신문은 커지는 L자형 장기 침체 위기 규제 족쇄부터 빨리 풀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를 해제했지만 장기 침체를 막지 못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규제를 완화하고 무정부주의적 생산과 소비를 확대하는 한 경기 불안과 공황적 위기는 반복되고 심화되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3월 2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